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최근 발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총 1만 1659회에 걸쳐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 하루 평균 10회 정도라는 이야기다. 또한 해킹을 시도하는 곳으로는 한국의 국방 무기 체계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중국과 북한으로 의심된다고 한다. 단지 두 개 국가만은 아닐 것이라 짐작한다. 뚠자가 대충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IT 환경을 조금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의 IT 환경은 외부 인터넷과 내부 인트라넷이 분리되어 있다. 한마디로 망이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점검만 제대로 해도 기본적인 해킹 시도에 뚫려 대량의 정보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문제가 된다면 인터넷으로 주고받아야 하는 이메일의 내용이나 인터넷과 인트라넷의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뚫릴 경우이다. 이것도 관리자들이 정신 차리고 매뉴얼대로 관리한다면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내부자들이다. 방심하고 USB 메모리로 자료를 옮기고 난 후 관리의 부실로 분실 또는 방치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매수되어 고의로 유포하는 경우 등일 것이다. 뚠자가 제일 경계하는 부분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청와대에 버금가는 수준의 국방안보 자료가 상당수 존재한다. 전 세계를 주름잡는 대한민국의 전차에 대한 정보도 있을 것이고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 전략 무기인 KF-X 자료도 있는 곳이다. 대한민국은 절대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비아냥도 깔끔하게 날려버린 AESA 레이더 자료도 들어있는 곳이다. 온라인 해킹이든 오프라인 배신이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정보 유출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부를 위해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는 대역적 외국노가 없으란 법은 없다. 이미 100년 전에 이완용을 보지 않았던가? 또한 정권만 잡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 세력도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영원히 노예국가로 부려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세력들이 사주를 받아 엉뚱한 음모를 꾸미려는 세력도 있을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자체 보안 시스템이 절대 뚫리지 않도록 해야 하겠지만 국가정보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라도 국방과학연구소와 관련 민간기업 연구원들에 의한 정보 유출을 사전에 봉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당 자료에 접근하는 사람들도 경각심을 갖고 2중 3중의 암호화를 하여 보관하도록 당부드린다. 20여 년 가까운 세월이 걸려서 실물 영접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죽 서서 개주는 행위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절대 돌아가서도 안 된다. 앞을 보며 전진을 하면서도 뒷문이 잘 잠겨있는지도 항상 살펴보길 바란다. KF-X요. 빨리 그리고 안전히 나오기를 기대한다. KF-X 개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KF-X 개발이 현재까지는 순조로운 모양입니다만 그러나 향후에 굉장히 많은 난관이 도래할 것입니다. 제가 예상하는 미래는 이렇습니다. 카이는 열심히 모든 내공은 다 털어서 개발에 열중할 것이고 마지막 조립까지도 순조로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급기야 시험 비행까지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일정을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많은 난관이 도래하게 됩니다. 시험 비행 이후에도 실험과 수정 기간이 넉넉히 2년 정도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실험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소소한 것들은 고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아주 심한 난관이 도래된다는 점입니다. 심한 난관 중에서 근본적으로 기체를 손대야만 하는, 즉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다운그레이드로 낮춰 잡아야 합니다. 날개 형상을 바꿔야 한다든가 내부 구조를 바꿔야 한다든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순조롭게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심한 난관 중에서 두 번째 문제는 신기술이 들어가서 우리 힘으로 새로 개발된 구성품들의 성능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문제 없고 실험실에서 다 검증이 되었어도 완성된 조립품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인가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신기술 적용 제품 개발 사례라는 것은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실험에서도 문제 없었고 이스라엘에서도 검증이 된 AESA가 KFX에서는 성능 저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많은 경험 사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결 불망으로 관측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개발품들이 기대 성능에 못 맞추거나 작동을 하지 않거나 해서 개발팀은 멘붕으로 몰아넣는 일이 여러 개 나올 겁니다. 개발에서는 그런 일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는 잘 해결해서 제품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결국 실패해서 프로젝트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 언론에서 기자들 중 일부가 특종이나 얻은 듯이 대서특필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고개를 숙이고 숨어있던 반대 세력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거센 반대 논리는 국민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것입니다. 나는 이 점에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같은 것을 안 해본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떠들어댔을 때 그때 KFX 개발진에 우리는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들은 그때 힘들어집니다. 대안도 적절한 것을 제시 못하고 우물쭈물할 수도 있죠. 그럴 때도 그들을 지지하고 밀어주어야 합니다. 2단계가 KFX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90%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도 환경과 지원을 받으면 10%가 더해져서 합격할 수도 있는 것이고 110%인 수준인 사람도 발목을 잡으면 90%밖에 실력 발휘를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순조롭다고 응원하고 나중에 문제가 막 발생한다고 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대로 더 응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사청, 한국형 전투기, 소형 무장 헬기 부품 국산화 확대.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형 전투기와 소형 무장 헬기 등에 들어가는 부품 가운데 국산화 비중이 확대된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올해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부품 국산화 활성화를 위해 11개 개발 과제로 확대했다. 현재 개발 중인 KFX와 LAH 등에 적용되는 부품 국산화에 주력할 계획이며 이들 과제 개발 국산화 기업에 앞으로 5년간 약 300억 원이 투입된다. 핵심 부품 국산화는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 가운데 수입하는 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지만 일부 개발 과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참여 업체는 과제당 최대 100억 원 한도 내에서 개발비의 75%를 최대 5년간 지원받게 되며 개발 성공 때는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다. 이밖에 방사청은 방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체계 개발 때 국산화 부품을 적용하는 업체의 기존보다 높은 방산 원가 이윤율을 보장할 계획이다. 부품 국산화 이윤율은 기존 3%에서 10%로 확대된다. 방사청은 지난 2월 방위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부품 국산화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앞으로 핵심 부품 국산화 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과제 및 참여 업체 모집 공고는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 중 최종 참여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